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보 사위의 처가살이.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바보로 소문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도 잘 몰랐고 그냥 바보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이 바보는 나쁜 짓 한번 하지 않고 거짓말도 모르는 순한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날 바보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너도 슬슬 장가 좀 가야 하지 않겠니? 혼자 그렇게 살아서야 쓰겠어? 그러자 바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마, 난 나랑 밥 같이 먹어줄 사람이면 다 좋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지만 마음 한켠으론 바보의 착한 마음씨가 참 기특했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옆마을의 어느 부잣집 딸이 바보를 보고는 마음에 든다고 한 거예요. 장모도 딸이 좋다니 어쩌겠어요. 그렇게 바보는 장가를 가게 되었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처갓집에 인사가는 날이 되었어요. 장모님은 사위를 처음 맞이하는 날이라 이것저것 정성껏 음식을 차려냈지요. 찐 감자, 전, 나물, 고기, 떡까지 산더미처럼 상 위에 올랐답니다. 장모님은 환한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 사위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어서 많이 먹게. 바보는 사양도 안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는 상위에 있는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다 먹어치웠어요. 반찬 하나,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바보를 본 어머니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얘야, 처가에 가서 실수한 건 없지? 음식을 남기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너무 다 먹어도 없어 보일 수 있어. 다 먹었니? 바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먹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아이구야, 다음부터는 좀 남겨야지. 체면이란 게 있단다. 너무 깨끗이 다 먹으면 욕심 많아 보일 수 있어. 조금 남겨. 알겠니? 바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다음에는 꼭 남길게요. 며칠 뒤 바보는 다시 처갓집에 갔어요. 이번에는 장모님이 인절미와 다식을 내왔어요. 바보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지요. 음식을 조금 남기라고 했지. 어떻게 남기지? 아, 반씩 먹자. 그래서 바보는 인절미도 반 베어 먹고 다식도 반만 깨물어 남겼어요. 접시엔 반만 먹은 음식들이 남아 있었지요. 그걸 본 장모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사위야, 왜 음식을 그렇게 먹니? 보기 좀 그렇구나. 바보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시켰어요.
체면을 차리래요. 장모님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바보는 또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반만 먹었어요. 접시에 그대로 반 남겨뒀어요. 어머니는 또 놀라며 말했지요. 어휴, 그런 식으로 남기는 게 아니란다. 손에 들었던 건 다 먹고 접시에 있는 건 살짝 남겨야지. 반을 덜컥 깨물고 남기면 보기 흉하잖니. 바보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손에 든 건 다 먹고 접시에 남긴 건 조금 남긴다. 외웠어요. 그리고 초가을이 되었어요. 다시 처가에 간 바보는 마침 식구들이 모두 들에 나가고 집에는 처남댁만 있었어요. 처남댁은 막 풋콩을 찌고 있었지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어요. 콩 좀 드세요. 금방 찐 거예요. 바보는 손을 내밀며 기쁘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만 콩을 껍질째 깎지도 까지도 않고 한 입에 꿀꺽 먹어버렸어요. 처남댁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콩을 왜 껍질째 드세요? 까서 드셔야죠. 바보는 또 대답했지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손에 든 건 다 먹고 그릇에 있는 건 남기라고요. 처남댁은 말문이 막혔답니다. 바보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또 자랑하듯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콩을 손에 쥐고 다 먹었어요. 껍질까지요. 어머니는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걸 껍질까지 먹다니. 콩은 까서 먹어야지. 껍질은 버리고 속만 먹는 거란다. 바보는 또 외웠어요. 콩은 까서 먹는다. 껍질은 버린다. 그렇게 추석이 지났어요. 처가에 또 간 바보는 이번엔 송편이 한가득 차려진 상을 받았어요. 바보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생각했어요. 콩은 까서 먹는다고 했지? 송편도 껍질을 까야겠구나. 그래서 바보는 송편의 떡 부분을 손으로 벗겨내고 안에 든 깨소만 쏙쏙 빼먹었어요. 껍질은 접시에 한가득 쌓였지요. 그걸 보고 있던 처남이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말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자식! 송편을 그렇게 먹어? 그리고는 버럭 화를 내며 바보의 뺨을 철썩 때렸어요. 바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울먹였어요. 왜 때려요? 어머니가 시켰는데요. 하지만 처남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바보를 마구 때렸어요. 그때 장모님이 방에서 나와 소리를 질렀어요. 야야, 야야야! 왜 사위를 때리니? 무슨 버릇이야? 처남은 입을 꾹 다물고 물러났고 바보는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던 장모님은 문 앞에 서서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여전히 바보를 보며 말했어요. 아이고야, 바보 사위, 또 무슨 일 있었대?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보든 바보지만 참말로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야. 마음이 곱고 정직하지. 그 말처럼 바보는 비록 엉뚱한 실수를 많이 했지만 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려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바보의 그런 성격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바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산 위에 사는 멧돼지들이 들판으로 내려와 밭을 마구 파헤치고 있었거든요. 밤이면 고구마밭, 낮이면 콩밭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피해가 늘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이러다가 올가을 수확은 물 건너 가겠어. 어디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까? 그때 산속에서 혼자 사는 늙은 노인이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멧돼지를 쫓으려면 냄새가 강한 식초와 고춧가루를 나무에 발라야 하네. 그런 멧돼지가 절대 오지 않을 게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그게 되겠어? 그런 걸로 멧돼지가 도망가면 고생도 안 하지.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바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바보는 집으로 달려가 큰 물동이에 식초를 붓고 고춧가루를 풀어 나뭇가지에 묻히기 시작했어요. 산길을 따라 밭 주위 나무에 냄새나는 물을 바르고 또 바르고 온종일 쉬지 않고 이어졌지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부터 멧돼지들이 밭 근처로는 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뒷걸음치는 멧돼지들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 딱 걸렸지요. 어라, 진짜 효과가 있네. 세상에, 그 노인 말이 진짜였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던 말을 바보는 믿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걸요. 장모님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 사위가 진짜 큰 일을 해냈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말했답니다. 바보가 아니야. 그 마음이 진짜야.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바보를 예전처럼 놀리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부른답니다. 진심으로 말을 듣는 사위, 지혜로운 바보. 그리고 그렇게 바보는 진짜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갔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